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추신경 자극제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 자극제는요, 암페타민과 코카인을 비롯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서 매우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자극제의 의존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또한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흥분과 정신운동성 초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포 자극제인 카페인과 니코틴은 세포의 활동력에 직접 영향을 주며 적당히 사용하면 피로감이 해소되고요, 적절하게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과제를 해야 할 때 커피를 마시며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강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흔히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듯이 커피와 담배도 중독성 물질입니다. DSM-5에서는 카페인 관련 장애와 담배 관련 장애를 독립적인 진단명으로 범주화 시켜 놓았어요. 그럼 중추신경 자극제 중 첫 번째로 암페타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서 1930년대 초반 미국 의료계에 소개돼서 천식과 비만, 우울증, 파킨슨, 간질, 수면 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고요. 암페타민은 뇌와 신경활동을 활성화해서 사고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순식간에 고조시킵니다. 이 때문에 뇌 활성이 떨어져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학적 처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습관성, 중독성으로 인해서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페타민은 어떤 물질일까요? 암페타민은 은어로 스피드, 다이어트 필, 술이라고 불리우며 중독자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데요. 천식 치료제 개발 중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그 코막힘 치료를 위해서 흡입제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흥분 효과가 알려지면서 항우울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페타민은 구강, 흡입, 주사, 흡연의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투여했을 때 정신운동이 가속화되고 활동감 및 생활에 충만감이 생기면서 웃음이 막 많아지고요, 기분이 막 붕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피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즉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에너지와 활력이 생기면서 기분이 막 들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이 생겨서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중독이 되는데요. 식욕 감퇴로 인한 체중 저하가 극심해지고 외모가 초췌해지며 성격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수면 발작, 주의력 결력, 비만증 치료제로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 시 피로를 덜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게 모르게 퍼져 있습니다. 암페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도의 심리적인 의존과 내성, 신체적인 의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단 증상은 갑자기 중단했을 때 무기력과 피로감, 악몽과 자살사고, 심한 우울증이 올 수 있고요. 영구적인 뇌손상이나 독성 정신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서 중독이 됐을 경우에 암페타민 정신증이 생깁니다. 이는 망상형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피해망상, 관계사고, 환각, 주로 이제 벌레가 피부에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듯한 환촉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진단은 메틸오렌지 테스트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메틸오렌지는 지시약으로서 산성 물질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경우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염기성일 때 황색이 됩니다. 암페타민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소변을 떨어뜨려서 황색으로 변하는지 살펴보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카인인데요. 코카인은 코크, 스노우, 크랙,
플레이크, 록, 크리스탈이라는 은어로 사용되며 마약계로서 중추신경 자극제에 속하는데요. 습관성과 중독성이 아주 강한 약물입니다. 코카인은 그 기원이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잉카인들이 코카잎을 씹어 먹으면서 배고픔과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걸 발견하고 먼 길 갈 때마다 코카잎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855년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가 코카잎에서 코카인을 처음으로 추출했다고 합니다. 코카인은 주로 코로 들여 마심으로써 비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며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서 IV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주로 코로 흡입하기 때문에 비점막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카인은 도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D1, D2를 활성화시키는데요.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뇌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 효과는 운동활동을 항진시키고요. 식욕을 떨어뜨리고 다행감과 유쾌감, 행복감, 자신감, 황홀감, 주의 집중과 불면증, 성감 증가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카인은 절도와 강간, 매춤, 불법 거래 등의 심각한 도덕적 퇴폐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중독은 아주 급속도로 악성화되는데요. 심리적 의존이 아주 심하며 특히 정맥주사 시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독 시 흥분, 혼돈, 경련, 발작, 동공확대, 체온 상승, 흉통과 심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혼란과 호흡 정지 등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남용했을 시 체중 감소와 기억 상실이 나타나고요. 코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때 비강 중격벽의 궤양과 천공, 문란한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및 성병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카인은 그 IV나 코로 흡입했을 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크랙은 소량의 코카인을 소다와 물에 섞어서 건조시켜서 만든 매우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의 한 종류인데요. 말릴 때 결정체가 부서지거나 작게 쪼개지기 때문에 보통 특수 담배 파이프에 담아 피웁니다. 크랙은 순수 알칼로이드로 추출된 형태의 물질로 가장 효과가 강력하며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카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코카인 정신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초조와 의심, 그리고 피해 방상, 환각, 지각장애, 살인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코카인 버그라고 해요. 바비츄레이트나 항우울제 혹은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코카콜라와 코카인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들어있을까요? 코카콜라의 유래는 1886년에 미국의 약사인 존 펜퍼튼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코카나무잎과 콜라나무 씨앗 추출물을 섞어서 만들어졌고 본래는 두통약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든 달콤한 시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판매되었는데 별로 맛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펜퍼튼은 코카콜라에 대한 판권이라든지 권리를 헐값에 팔아버렸는데요. 이 코카콜라의 판권을 사들인 이 사업가가 캔들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코카콜라에다가 카페인이랑 여러가지 첨가물을 섞어서 탄산이 있는 청량음료로 탈바꿈시켜서 당시 세계 제2차 세전을 이용해서 전 세계 군인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군인들에게 납품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군인들에게 유행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코카콜라 음료가 열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코카콜라에 길들여지게 한 것이죠. 존 펜버튼 박사가 개발한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당시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카콜라의 첨가물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코카콜라랑 똑같은 맛을 내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똑같은 맛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대마개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